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CJ ENM이 최근 일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페스티벌 K-콘 재팬 2024를 열었는데요. 역대 최다인 14만 명을 모으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마쿠아리 메세와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월 홍콩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였습니다. 저는 지금 CJ ENM의 K-콘 재팬 2024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K-컬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K-콘은 2012년 미국 어바인을 시작으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아티스트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 K-팝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2년간 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 등 13개 지역에서 누적 관객 183만 명을 모았습니다. 최근엔 음악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페스티벌 모델을 제시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 스테이지였습니다. 총 6개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시간대별로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아티스트 무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일간 역대 최다인 44개 팀이 참여해 약 100회의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푸드, 라이프스타일, 뷰티, 패션까지 104개사가 마쿠아레 메세에서 278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약 1만석 규모로 진행된 K-콘 스테이지는 기존 무대에서는 보여주기 어려웠던 수록곡 등을 선보여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아티스트와 가까이 만나 함께 소통하는 Meet and Greet이 올해 처음으로 입장객 전원에게 개방됐죠. 아티스트의 의상, 사인 MD, 뮤직비디오 소품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티스트 락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CJ ENM이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요시모토 흥업과 합작해 설립한 라포네 부스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라포네의 보이그룹 JO1과 INI는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K-팝이 워낙 인기를 얻다 보니 한국과 함께 일본인으로 한국식 아이돌 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최대 음반사 소니 뮤직은 걸그룹 니쥬에 이어 보이그룹 넥스지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소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침몰 직전까지 갔던 소니를 되살린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음악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니는 워크맨, TV 등 가전 명가로 세계를 호령했죠.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6년 동안 5차례나 적자를 내며 죽지 못해 사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지금은 워크맨도 노트북도 없지만 음악과 영화, 게임 등이 남아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엔 그룹의 변방이었던 소니 뮤직 출신의 히라이 가즈오 전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2년 취임 직후 돈이 안 되는 사업은 다 접었습니다. 히라이 전 사장은 져서 소니 턴어라운드에서 소니는 지금부터 구조개혁에 들어간다. 거기에 성역이 끼어들 틈은 없다는 걸 전사적으로 보여주려 했다고 썼습니다. 2018년 바톤을 이어받은 요시다 게니치로 사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복합해 소니를 완벽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지적재산권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만들고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음반도 제작하는 시기입니다. 소니는 2018년 영국 음악 대기업 EMI 뮤직을 인수했고 마이클 잭슨 음원 저작권의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소니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곡은 지난 3월 기준 624만 곡으로 2019년 3월 대비 40%나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2023 회계연도 음악사업 영업이익은 3,017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음악사업 영업이익이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죠. 음악사업에 힘입어 소니는 2023 회계연도에 총 9,705억엔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소니의 주가는 지난 5년간 약 140%나 올랐습니다. 소니는 앞으로도 음악, 영화, 게임 사업에서 콘텐츠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성장 모델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엔 미국 미디어 대기업 파라마운트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대부, 포레스트 검프 등 유명 작품의 판권을 가지고 있죠.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업 역시 K-팝에 힘입은 한류를 바탕으로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뷰티 플랫폼 기업인 올리브영도 부스를 통해 K-콘 팬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미터씩 줄을 서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K-뷰티 팬들이 부스를 찾았습니다. 특히 올리브영 자체 색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웨이크메이크 등 올리브영 브랜드의 일본 매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25%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푸드 및 휴게 공간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장했습니다. 야시장 콘셉트로 꾸며진 푸드 라운지는 떡볶이, 김밥 등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려는 일본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의 비비고를 맛보기 위해 수십 미터씩 줄을 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이 또 매운맛에 빠졌죠. 농심 부스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심 신라면은 작년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매출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번 행사의 타이틀 스폰서인 삼성 갤럭시 부스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지난달 일본에서 출시했습니다. 이번 K콘 재팬 2024는 최초로 조조마린 스타디움까지 입성했습니다. 3만석 규모인데요. 일본 프로야구팀 지바롯데 마린스의 홈구장입니다. 역대 일본에서 진행된 K콘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M 카운트다운 스테이지에는 수십 명의 아티스트가 출연해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K-팝은 다음 달에도 일본에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다음 달 26, 2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여는 팬 미팅 티켓이 벌써 매진됐습니다. 뉴진스가 도쿄돔에 입성하는 것은 데뷔 1년 11개월 만인데요. 일본이 아닌 국가의 아티스트로는 데뷔 후 최단기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정식 데뷔하지도 않은 그룹의 도쿄돔 티켓 매진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 뉴진스를 둘러싸고 최근 K-팝은 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BTS를 배출한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미니진 대표 간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BTS의 팬덤에 위기감이 있다며 배경에 한국 연예기획사의 변질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마이니치는 하이브가 이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향후 K-팝 동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팝이 세계 음악계에서 자리 잡은 것은 기업화, 산업화, 세계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음악 시장은 한국의 4배, 미국은 일본의 4배에 이릅니다. 히트곡을 하나 만들면 일본에선 4배, 미국에선 16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죠. 단순히 음악적 성과가 끝이 아닙니다. 이번 K콘 행사에서 보셨듯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번 성장통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기였습니다.